위협적으로 몸을 밀착한 한국인 관리자가 이주 노동자의 뺨을 연달아 때립니다. 맞을 때마다 얼굴이 돌아갈 정도의 강도입니다. 너 어제 뭐 했냐고. 아니에요. 뭐 했냐 그렇다고. 촬영 중인 휴대전화를 보고는 오히려 비웃으며 머리채를 잡더니 주먹을 치켜듭니다. 폭행의 이유는 고작 전날 밤에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가해자는 폭행 전날 밤 피해자 숙소에도 찾아와 한글책을 찢어버리고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공장 관리자이자 공장 사장의 아들입니다. 피해자는 관리자의 폭행이 2년 가까이 이어졌다면서 잘못하면 밥도 주지 않았다고 호소했는데 가해자와 일한 다른 이주 노동자들도 평소 관리자의 폭행과 폭언이 잦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해고의 공포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고용 허가제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폭행이나 임금 체불이 있어도 이를 피해자가 입증해야만 이직할 수 있습니다. 이직을 한다고 해도 새 일자리를 피해자가 직접 찾아야 하는데 3개월 안에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장에 대한 특별 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살필 방침입니다. 법무부도 업체의 외국인 고용 관련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화성시 한 제조공장에서도 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던 40대 태국인 노동자의 항문 부위에 고압 에어건을 밀착 분사해 직장 파열에 중상을 입혀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업주는 실수로 그랬다, 장난으로 그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경찰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쏴 다치게 한 사업주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에어건을 맞은 직원 외에 또 다른 직원이 사업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입건한 경기 화성시 소재 금속세척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B씨의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장기가 손상돼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실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말한 B씨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관련자 조사 등을 토대로 A씨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21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일각에서는 A씨가 언론 인터뷰나 수사기관 진술 과정에서 동료끼리 장난하다가 다쳤다, 장난삼아 분사한 것이다, 우발적인 사고였다고 말하는 등 진술을 오락가락한 게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A씨가 사건 당일 B씨를 병원에 데려간 뒤 다친 경위에 관해 허위로 설명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A씨가 에어건 분사 당일 B씨의 머리를 옆구리에 끼고 팔로 죄는 이른바 헤드락을 한 사실도 파악해 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A씨는 이외에 B씨의 동료인 또 다른 태국 국적 노동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폭행에 관해서는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김태원입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방글라데시 출신 아지트 씨는 5년 전 경기도의 한 금속 공장에 취업했습니다. 공기 중 쇳가루가 눈에 보일 정도인 환경에서 하루 10시간 넘게 일했는데 회사는 방진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거 마스크 체인지 해줘요. 바꿔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바꿔 안 줬어요. 일한 지 8달 만에 간질성 폐질환을 얻은 아지트 씨는 치료비와 생계가 막막했고 산재 인정이 마지막 희망이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담배를 피운 적이 있고 금속 분진 노출량이 적다고 판단해 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재심사 청구도 기각되자 아지트 씨는 재작년 산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년 6개월 넘는 소송 끝에 최근 법원이 지정한 감정의가 폐 안에서 미세 금속 먼지가 검출됐다며 작업장 분진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근로복지공단은 다른 전문의 소견도 들어봐야 한다며 재감정을 신청했습니다. 박리성, 간지성 폐질환은 약물이나 실리카, 알루미늄 등에 의해서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 폐 조직에서도 이 물질들이 검출되었다는 점에서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주 노동자 단체들은 공단이 소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산재보험은 노동자가 다쳤을 때, 아팠을 때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약속이다. 이미 충분한 의학적 판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복하는 감정 쇼핑에 불과하다. 근로복지공단은 소송을 지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의학적 쟁점을 확인하기 위해 재감정을 신청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SBS 재현입니다. 2년 넘게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에서 일한 네팔 국적 A씨는 이달 초 사장에게 발길질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작업 중 실수로 이동식 선반을 움직여 사장 다리를 쳤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발로 때렸어요, 얘기를. 다음에도 이렇게 화나면 제품으로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 신고 뒤 돌아온 건 해고였습니다. 미얀마 국적의 B씨는 석 달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하던 가구 공장을 그만뒀습니다. B씨를 포함해 같은 공장에서 일했던 미얀마 노동자 4명이 1,5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좀 기다리고 있어. 여기서 다음에 안 줘. 사장님 전화 안 받아. 정부가 외국인 고용사업장 196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90%가 넘는 182곳에서 각종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감독 대상 사업장의 60% 이상에서 확인됐는데 외국인 노동자 2,700여 명이 받지 못한 임금만 17억 원에 달했습니다. 법정 휴게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장시간 근로에 내몰리는 노동권 침해 사례도 다수 사업장에서 확인됐고 10곳에선 폭행과 같은 일을 하는데도 상여금은 한국인에게만 주는 등의 차별 행위도 확인됐습니다. 지난 7월 전남 나주의 벽돌 공장에서 스리랑카 노동자가 지게차에 결박돼 인권 유린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자성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차별적 노동 환경은 개선이 더디기만 합니다. 인격적으로 대한다기보다는 그냥 노동력으로 이렇게 대하고 취급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주지 않는. 정부는 위반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점검하고 재발 가능성이 큰 곳은 재감독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지난 5월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이주 노동자 A씨는 경기 용인시의 한 업체에서 달걀 포장 작업을 하다가 회사 간부인 40대 남성 B씨로부터 주먹과 발로 폭행당했습니다. 주로 얼굴과 몸 부위를 맞은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B씨는 평소 A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지법 형사 1구 단독 설일령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B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외국인 여성에 대한 범행으로 B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은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인 A씨는 두려운 마음에 공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밝혔지만 외국인 고용법에 따라 A씨 사업장 변경은 즉시 이루어지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주 노동자는 최대 3번까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데 A씨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이미 3차례 걸쳐 사업자 변경이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고용센터 권고로 업체 사장이 고용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A씨는 현재는 사업장을 옮긴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B씨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이달 28일입니다.